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사관 시험에서 언어 능력 시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10번째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제 우리가 그 수업을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수업에 와 있네요.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교재라면은 어디입니까? 독해의 11번째입니다. 우리가 제3편 독해편을 보고 계시죠? 이 독해편의 11번째, 우리 교재라면은 글의 특징의 이해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도대체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그죠? 그래, 문단과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 이런 걸 파악하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제 01번입니다. 유제 01번에 보면 뭐가 나와주고 있습니까? 다음의 논중의 나머지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먼저 1번, 이 버섯은 색깔이 화려하고 독이 있다. 저 버섯은 색깔이 화려하다. 그러므로 저 버섯은 독이 있다. 됐습니까? 스탈린은 독재자였고 난폭했다. 히틀러는 독재자였고 난폭했다. 카스트로는 독재자이다. 그러므로 카스트로는 난폭할 것이다. 대학생 중 80%가 과외를 받았다. 김구는 대학생이다. 그러므로 김구는 과외를 받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1번, 2번입니다. 1번과 2번은 전형적인 뭡니까? 우리는 완전귀납이라고 합니다. 완전귀납법으로서 우리는 귀납취되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은 말입니다. 우리가 통계취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1번, 2번, 3번의 공통점 모두 다 뭐라고? 귀납추리한 방법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귀납추리에는 완전 귀납이 있어요. 그죠? 완전 귀납인데 거기 1번 같은 경우가 바로 완전 귀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를 가지고 하는 통계추리도 거기에 해당하며, 여러분 자신 뭐가 있습니까? 유비추리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죠? 거기 나온 3번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통계추리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인과추리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의 귀납추리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므로 1번, 2번, 3번은 모두 귀납추리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맞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뭐가 있습니까? 부엉이는 하늘을 난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뭐죠? 소쩍새도 하늘을 난다. 그런데 기역과 니은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보니까 부엉이와 소쩍새는 뭐죠? 조류다. 그러므로 모든 조류는 하늘을 난다, 이렇게 오는 것이 전형적인 뭐죠? 완전 귀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조류이긴 하지만은 닭이라든지 타조라든지 이런 건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라 하냐? 여기 나오는 구체적 사례를 어떻게 하지?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이걸 귀납추리라고 이야기해. 그렇죠? 구체적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추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납추리에는 오류와 함정,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여기 한 통계추리 보세요. 요즘 내가 길을 지나가니까 뭐라 했냐면은 어떤 여학생이 담배를 피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요즘 여학생은 다 담배 피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일부의 사람들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모두 핀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일종의, 조금 이따 이야기하게 될, 조금 후에 여러분하고 수업하게 될 일종의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잘못된 결론에 도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여기 나오는 귀납추리예요. 그런데 비하여 4번은 말입니다. 전형적인 연역추리입니다. 즉 연역적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는 가장 많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의 머리카락 수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 수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형적인 연역주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당의 다음 몇 번이야? 4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온 게 다음 글의 전개 방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은 저하고 귀납추란 무엇이냐? 연역추란 무엇이냐를 공부하시는데, 그러면 추론법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가 있어요? 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 정이 있고 반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해낸 거야? 합을 구해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 하겠냐? 다독을 해야 한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 어쩌죠? 깊고 섬세하지 못해. 박학 다시 갈 수 있지만은 깊고 섬세하지 못해. 그래서 아니다. 단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정독해야 된다. 해서 여기 나온 다독과 정독이 아주 첨예하게 다투니까 이 둘의 합을 뭐죠? 다독과 정독을 겸하자. 이렇게 말하면 이건 변증법적 추론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1번 문제를 푸는데 1번 문제를 바로 가버리겠어요. 1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디지털이 없는, 첨단이 없는 아날로그는 구식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뭐야? 아날로그는 구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의야. 다음. 하지만 디지털만 하는 것, 디지털에만 빠진 것 또한 그 한계가 뚜렷하다. 이게 바로 뭐죠? 반이야. 여기까지가. 그렇죠? 그러므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합이야. 그러므로 1번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추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동고동락한 사람 치고 친구를 배신한 사람이 없다. 자, 2번 이렇게 쓸게요. 먼저 이제 금방 제가 읽었던 부분 있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동고동락한 사람 치고 친구를 배신한 사람이 없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자신 대전제야. 다음 두 번째. 그러므로 그들의 우애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그러므로니까 뭐죠? 결론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소존재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동고동락했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동고동락했다는 소존재가 빠져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소존재, 전제, 결론, 대전제, 소존재, 결론을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연역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이어서 2번, 3번. 어떤 마음도 관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3번은 말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어떤 마음은 뭐죠? 마음은 뭐라고? 관찰 불가능이야. 그렇죠? 어떤 마음도 관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볼 수 있는 것만 관찰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기는 이번에는 여기 나온 대전제가 생략된 연역추론이다. 됐습니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관찰이 가능하다. 이 말이 들어야 돼. 볼 수 있는 것만 관찰이 가능하다. 이 말이 들어야 돼. 그러므로 이것도 못됐다고 우리가 연역추론되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이런 것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완벽한 3단론법으로 정연적 연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2번, 3번, 4번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모두 연역추론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여기 나오는 1번은 뭐죠? 변증법적 추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반합의 변증법이야. 그러니까 답이 1번이겠지. 짐을 읽지 않아도. 그렇죠? 해설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국가가 우선돼야 하냐? 개인의 삶이 우선돼야 하냐?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맨 밑에서부터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아실현이 개인의 삶의 설계 속에서 귀중한 목적의 그 자리를 차지하셨듯이 참으로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 건설도 개인들의 삶을 설계하면서 그 자체가 귀중한 목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맨 마지막 문장 자아의 실현이 밑에서 세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가 바로 주제문이에요. 그게 합의야. 그죠? 그러므로 국가가 우선돼야냐 개인이 우선돼야냐 아니다. 그 둘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글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뭡니까? 편증법적 추론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번엔 말입니다.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야. 글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번입니다. 각 단락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개발 압력을 선계획 후 개발로 흡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운소동일원 741,000평을 인천 영종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람을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고 계시면 말입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면 밑에서부터 가의 밑에서부터 두 번째 인천 영종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그죠? 거기에 밑줄이 지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인천 영종지구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나온 거야? 여기선 사업의 내용이 나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다음 4번 들어갑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영종지역의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복합공항 지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영종지역 개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영종지구 지적 추진은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영종지역 약 572만 평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동지역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항시설 종사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4번은 말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 나오는 인천 뭡니까? 영종 택지 개발에 여기 뭐가 나왔어? 목적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뭐야? 가의 상술이에요. 가의 상술이야. 그런데 다가 나왔는데 다는 뭐라고 나왔냐? 또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국제공항의 배후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데 미래지향적인 공항 복합도시로 개발 계획이다 해서 3번은 말입니다. 뭐죠? 기정에서 개발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개발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것도 가의 상수이라고 봐줘야 돼. 됐죠? 어라번 들어갑니다. 어라는 금년 7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예정대로 금년 7월 지구 지정이 확정될 경우 개발 승인 계획 실시 계획 등을 거쳐 2010년 말부터 착공하여 주택 분양은 2,004마리 이룰 예정이며 택지 개발 계획의 사업은 2007년 말에 완공된다 해가지고 라는 이것에 뭘 보여줘? 사업 일정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가에 뭐가 보입니까? 상술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가가 있다면 가 밑에 이렇게 나온 거야.
해서 나와 다와 라는 말입니다. 모두 대등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야? 주지야. 그렇죠? 여기가 지금 뭡니까? 부연입니다. 그러므로 나, 다라는 모두 가에 대한 부연이라고 봐야한다. 그렇죠? 모두 부연이라고 봐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부연이란 게 뭐냐? 여러분은 뭐야? 상술, 예시, 비유, 이유제시, 그렇죠? 이러한 등등이 나타나면은 뭐다? 부연이야. 맞죠? 그러므로 나, 다라는 모두 대등문단이에요. 그리고 가가 중심이 되는 주지문단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계시면 가장 잘 설명한 것을 물어봐주고 있거든. 그랬을 때 가는 나의 이유를 제시한다. 틀렸어요. 뭐죠? 여기 나오는 나는 가의 상술입니다. 나는 가의 상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보시면 나는 다의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나오는 다의 마지막 줄 들어갑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배후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데 미래지향적인 공항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와 다는 전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3번 거기 나오는 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가의 부연이야 라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렇게 봐주시라 이란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좀 문장이 길어졌네. 문장이 길어졌는데 다 가와 나의 문단의 관계를 물어봐주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하늘이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이야. 날짐승과 길짐승에게 발톱과 뿔을 주고 단단한 발끝과 예리한 이빨을 주었으며 여러 가지의 독을 주어서 각기 하고 싶어하는 것을 얻게 하고 외부로부터 습격을 막아낼 수 있게 하였는데 사람에게는 벌거숭이로 유약하여 제 생명을 보호하지 못할 듯이 하였으니 어찌하여 하늘은 천하게 하여야 할 금수에게는 후하게 하고 귀하게 하여야 할 인간에게는 박하게 하였는가. 자, 그 다음 밑줄을 긋습니다. 인간에게는 지혜로운 생각과 교묘한 연구력이 있으므로 기회로를 익혀서 제 힘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다. 이게 하늘의 뜻이야. 그러므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미루어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지혜로운 생각으로 미루어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교묘한 연구력으로 깊이를 탐구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 그러므로 천만 사람이 함께 논의한 것을 당할 수 없으며 비록 성이라더라도 하루아침에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사람이 많이 모으면 더욱 정묘하게 마련이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더욱 발전하는 바 이는 형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제가 읽었는데 말입니다. 뭐죠? 실제로 이것은 기예론입니다. 정약용의 글이죠. 이때 기회란 무엇이냐? 삶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공상에서 공이 상당히 하층격에 속하지만은 기회론에서는 소위 이러한 기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는 가는 말입니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으로 가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인간의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기회는 사람이 많이 모으면 청묘하게 마련이고 세대가 흘러가서 발전하는 바 이는 형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소위 뭡니까? 변화, 즉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어서 나번 들어갑니다. 나번은 뭐라 나오냐? 근세 유구 사람들은 중국의 태학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전문적으로 새로운 문물과 기회를 배웠으며 일본의 강소성과 철강성을 왕래하면서 온갖 공장기들을 섬세하고 교묘한 기술을 배우기를 힘썼다. 이 때문에 유구와 일본은 바다의 한복판인 먼 지역에 위치했으면서도 그 기능이 중국과 대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백성은 부유하고 군대는 강하여 이웃나라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여기까지가 또 첫 번째 문단이에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해외의 사례, 그래서 사례를 통해 뭘 하고 있어? 기회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단, 효도와 우애는 타고난 천상에 원래 있는 것이며 성향대로 책에 자세히 밝혀져 있으니 진실로 넓혀서 확충하고 잘 실천하여 밝힌다면 예의의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게 될 터이니 이는 참으로 외부 것을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후세 사람에게 의뢰할 것도 없다. 그러나 동그라미, 그러나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온갖 공장에게 기능으로 말하면 중국에 가서 나중에 새로 나온 제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고 고랑을 깨뜨리지 못하여 이익을 펼 수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러나 다음부터가 주제문이에요. 결국은 여기가 주지야. 뭐라고? 중국 기회의 수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 문단은 하나의 뭐에 해당하지? 도입 부분에 해당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뭐에 해당하지? 주지에 해당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지는 바로 이거예요. 중국 기회의 수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조선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조선은 병자호란이 끝난 뒤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배청 이것만 해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물을 잘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보자, 이것이 정약용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바로 주제문이어야 됩니다. 결국 주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인간 삶에 있어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회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먼저 쓰고 이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조선의 현실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답을 4번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4번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나는 그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했다. 글쓴이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이걸 보충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어버립니까? 이게 부정이 되어버려요. 이게 주지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몇 번이야 돼? 3번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거기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정보 이해입니다. 가끔 시험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지? 여러분들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 여러분들이 뭐죠?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 그걸 좀 여러분이 잘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거기 나오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상 다음 내용에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부합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박스에 있는 지문을 보지 말고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를 먼저 봐야 돼요. 선택지를 먼저 보고 나서 답을 쓰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번, 반복된 자극의 노출은 중립적 주관 상태, 다시 말해 무덤덤해진다.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은 그런 동일한 자극에는 무덤덤해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물질적 쾌락에 집착하지 않고 그와 다른 정신적 즐거움을 모색이 필요하다. 나왔네? 다음 3번, 기존 상태의 유지와 자극의 빈번한 반복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위에 나오는 짐을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 나오는 소위 뭡니까? 1번과 3번은 거의 동일한 이야기예요. 1번과 3번은 거의 동일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야.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기 나오는 4번. 아무리 편하고 사치롭게 감정은 자기에 붙여진다도 이제 느끼는 보니까 결국은 4번도 같은 이야기야. 그쵸? 자, 2번만 뚝 떨어지네. 정말 답이 2번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의 증가에 따라 행복해지지 않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사람은 행복해져야 한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가 여전히 보다 풍족해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 정도가 점차로 둔화되기 때문이야.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적응 수준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한 대 혹은 그 이상의 텔레비전이나 둘 혹은 그 이상의 자동차, 가족 수보다 많은 방을 가진 집 등과 같은 요소를 이제 중간 지점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것들에 더 이상 흥분되지 않는다. 여러분 보시면 뭐야? 거기 나오는 4번과 3번과 4번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 두 대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물질적 풍요에 의한 쾌감을 느끼지 못해 3번과 4번에 나와주고 있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1번 때문이죠. 차를 한 대 한 대 더 산다는, 집을 한 채 한 채 더 구입한다는 반복된 작업은 결국은 차 10대 있으나 11대 있으나 거의 무덤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1번, 3번, 4번은 모두 같은 이야기고 결국에 2번에 나온 이야기는 전혀 진술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맞죠?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1번 문제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로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운동교로 자리 잡은 온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교에 머물지 않는다. 태권도는 한국인의 혼이 깃든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뭐야? 태권도는 말입니다. 뭐야? 육체 운동이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정신운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권도는 흰 바지족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진행된다. 이 띠는 바위저고리와 함께 한보로 도복을 구사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현재 태권도 도복의 띠는 흰색, 노랑, 파랑, 빨강, 검정 등 5색으로 되어 있으나 조금씩 다르게 착용하기도 하며 바지의 큰 고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태권도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장과 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태권도 기본 동작을 해가지고 이번엔 태권도에 뭐가 나왔어? 기본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기를 손발 이용하여 막기, 지르기, 찌르기, 치기,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을 이용한 차기, 각종 서기 이런 것들이 있다. 다 마지막입니다. 태권도 단급제도가 있는데 무급에서부터 시작하여 유급자, 유단자로 올라간다. 유급자는 10급에서부터 역으로 1급까지면 유단자는 1단에서 9단까지 생각하겠다. 단, 유단의 직원은 만 15세 이상자에게만 주어지며 그 미만의 어린이는 단 대신에 품이라는 말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번. 태권도 단급제도에서 가장 초보자는 10급이다. 자, 마지막 문단에 나왔죠? 마지막 문단에 태권도에 뭐가 나왔어? 등급이 나왔으니까. 거기 나오는 유급자는 10급부터 출발한다고 나왔어요. 2번. 초등학교에 다니는 내 조카는 벌써 태권도 상품이야. 15세 미만인가 봐. 그죠? 다음.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정신수양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태권도 상품보다 태권도 1단인 내가 한 수이다. 그건 아니지. 태권도는 나이를 가지고 뭐죠? 15세 미만은 품으로, 그 이유는 단으로 구분하는 거지 실제로 보면 실력이 우열을 가리는 말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다 이어서 2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십시오. 간단히 풀어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3번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이 길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나 문제를 잘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1차, 다음 글로 미뤄보아 알 수 없는 것은 독립기념관은 일제치하에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선열들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며 만국의 한을 달래던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길이 보존하여 역사
보존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사연들어 고귀한 나라상을 기리고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재복원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첫 번째 문단 읽어보시고 결국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 첫 번째 문장은 뭐죠?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복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자, 그것을 사업의 목적과 뭘 보여줬지? 일시를 설명해 줬어요. 맞죠?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재복원입니다. 이미 있었는데 한 번 더 복원한다는 뜻이야. 복원했었는데. 동청사 복원은 89년 상해 임정청사했던 건물이 전국 주거 도시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국민들의 보존 열망이 일어나 1990년부터 1990년까지 학계 인사와 함께 독립기관이 현지 조설하여 93년에 복원 공개하여 한국인의 투철한 민족 정신을 국내에 알려오고 있다. 그러나 당시 복원한 청사 임시정부 요원들이 실제 사용하던 4호 청사만 복원하여 공간이 매우 좁아 청사 관리와 임시정부 활약상을 전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독립기념관에선 정부 관계부처 지원하에 상해시와 협의 임정했던 4호에 3호, 5호까지 확장하여 확대 보수하고 상해 임시정부 발행 독립선언서 등 총 80점을 전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면모와 활약상을 전시하는 전시기능을 갖추고 재복원의 개막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은 얘가 두 번째 문제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재복원하는데 재복원의 뭐죠? 재복원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규모는 어디까지냐 이걸 설명한 게 지금 어디죠?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1932년 윤목일 사후 홍구 공원 의거로 일제의 단합이 더욱 기승을 부려 임시정부가 항주를 떠날 때까지 7년간 생활하던 청사로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법통성과 정통성을 이어온 유적지로서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구현하고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한민족의 민족정신을 드높이며 역사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중국과 공동으로 우리 역사 현장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양국 관계가 더 우호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세 번째 문단은 재복원의 뭐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이어갑니다. 독립기념관은 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여 개막한 바 있으며 일제가 김구선을 체포하려 할 때 선생을 피난처했던 자이칭 소재 별장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하이안의 김구진열관의 전시 내용도 전면에 교체하여 이번에 전시 교체 개막식도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이때 네 번째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누굽니까? 거기 나오는 김구 선생에 관련된 그죠? 상해 임시정부와 재복원 사업에 겸하여 김구의 선생의 유적지도 같이 재복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독립기념관 앞으로 선열들이 해외에서 전개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 보존을 위해 유럽, 일본, 미주, 러시아 등의 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학술단체 유적지 시대조사 실시방에 대한 제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최종 확정하여 내년부터 현지 확인과 학술 심포지움을 거쳐 본격적인 유적지 보존과 복원 사업에 나설 것이다 해가지고 독립기념관에 소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적지 보존 전망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항상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문단을 요약해가면서 읽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읽어라 이런 이야기야.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보시면은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뭡니까? 1번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선언문을 배포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 나온 두 번째 문단 봐주십시오.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이유와 규모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이유와 규모가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서 전시할 것이 뭐였는지 보시면은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1번이 맞지. 일제시대 임시정부는 상해와 중경 두 군데에 있었다. 예, 상해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경에 대한 진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경에 임시정부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있었죠. 그래도 이 중경의 임시정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다음 3번. 중국 중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김영관을 보호하기로 했지 이전한 건 아니다. 그죠? 다음. 그러므로 잘못됐죠. 중국의 가연시에 가면 김구의 진열관을 볼 수 있다. 거기에 보시면 김구 선생의 이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김구 진열관은 말입니다. 어디에? 하이안에 가야 된다. 그렇죠? 맞죠?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 했고 김구의 피난처는 어디야? 자이칭. 그러니까 가응시로 되어 있다. 거기에 별장이 있다고 했지 실제로 그 별장을 보겠다 했지 거기에 전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우리 교재의 마지막입니다. 독해편의 마지막 논증입니다. 이번에는 논증에 오류가 나와주고 있어요. 논증에 오류가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 자, 바로 유죄문제 1번 들어갑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이 없어. 1번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 유죄문제 1번 같은 거를 뭐라 그래? 흑백 논리에 오르라 그래. 논리에 오르라 그래. 이 가격이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물건값을 비싸다 싸다 두 가지만 보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워할 것이다. 이건 흑백 논리죠. 그렇죠? 이걸 흑백 논리라고 한다. 다음.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거야. 사람은 돕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컨닝을 도와주면 돼? 안 돼? 안 돼. 보편적 진리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원칙 혼동의 오류예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돼. 다음. 얘 빨리 가 자라. 늦게 잔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가 아니야. 우리가 뭐라 하죠? 원천봉쇄 오라 그래. 요즘에 말입니다. 신문이나 우리 인터넷 댓글을 보면 뭐가 나와? 조그만 뭡니까? 현 정부를 비난하면 좌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천봉쇄 오래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원천봉쇄 오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 그렇죠? 다음. 이어서 네 번째. 하나를 보면 열한다. 하나를 보면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많이 쓰지. 그 사람하고 하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아라. 말도 안 돼.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같을 수는 없지. 성급한 일반의 오류다. 그렇죠? 됐습니까? 다음. 1번 보세요. 논리적 오류가 없는 것은 그랬는데 당연히 2번에 오류가 없습니다. 1번 봐봐. 이 옷은 값이 싸다야. 그런데 1번에 싸다라는 말이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야.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야.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는 싸구려라는 의미야. 그러나 100만짜리 옷에 비해서 비싸죠? 근데 60만짜리는 싸지? 상대적 의미도 있단 말이야. 이 둘을 혼동함으로 생기는 오류를 우리가 뭐라 하죠? 여러분 자신 언어적 오류인데 은밀한 재정 오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의 정의를 잘못 내린 거야. 2번 정상이죠. 3번 보시고 4번 봐봐. 내가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거는 것은 굶어 죽고 있는 북한 백성들을 북한의 동포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뭐야? 상대방의 동정과 연민을 유발함으로 해서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야.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저는 말입니다. 병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못 올려주지. 나는 회사의 생산성에 이만큼 기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에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그만큼 보수를 주십시오 해야 맞지. 우리 집이 가난하게 도와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상대의 동정심을 유발함으로 해서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 문제 보세요. 논리적 오류가 없는 문제를 물었는데 같은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장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죄 2번입니다. 그 친구는 미쳤어.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해. 요즘 세상에 뇌물을 받다니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을 뭐죠?
언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 뽑으라고 은밀한 재정에 오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온 3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저는 4번, 5번 두 문제를 풀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는 4번입니다. 철수는 저번 중간고사 성적이 영예보다 높았다. 그러므로 철수가 영예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1번 봐봐. 오늘 집단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 중에 아침에 우유를 먹은 학생들의 일부 있는 걸 보니 아니 일부가 우유를 먹고 설사병에 걸렸다고 해서 식중독 전체 일부는 또 걸리지 않았죠. 근데 식중독의 원인을 뭘로? 우유로 놓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 너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 넌 나쁜 애가 틀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지. 그죠? 다음. 거기 2번을 인신공격이라고 합니다. 과거 그의 행적을 비난함으로써 지금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이야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이혼하고 지금 하는 말은 전혀 관계가 없지. 과거의 행적이 그랬으니까 지금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건 안 되지. 다음 3번 우주에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무지제. 이 세상에 귀신은 없어. 뭐 있다고? 있으면 데리고 와. 있으면 데리고 와. 못 데려오지. 그러니까 없지. 상대가 적당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4번 여자는 남자보다 언어 표현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희가 철수보다 언어 표현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일반적인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야.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모두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맞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할의 오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들이 이번에 우승을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25명의 선수가 모두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것 우리는 분할의 오류라고 한다. 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에 1번 보세요. 이게 분할의 오류야.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이야. 근데 염화나트륨 맛이 짜. 그러니까 나트륨도 짜고 염소도 짤 것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쵸? 이게 바로 분할의 오류야. 거기 나온 2번 보세요. 이걸 뭐라고? 성급한 일반의 오류야. 한국 여성들이 미국의 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하니까 한국 여성은 선천적으로 골프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성급한 일반의 오류야. 3번, 4번 보시고 3번, 4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쵸?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걸 찾아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답이 2번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하고 10시간에 걸쳐서 언어 능력 공부를 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꼭 카페에 학습 지라를 통해서 질문도 해주시고요. 혹시 책이 초판에 나오는 과정에서 오답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카페 정오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고해서 이렇게 책에 답이 틀려 그러지 마시고 꼭 물어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업하면서 오답을 대여섯 군데 잡았는데 잘 다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그 부사관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빕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